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500mm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펜션과 공장이 무너지고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션 단지 앞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상류 쪽엔 펜션 건물 한 동이 흙탕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불어난 급류에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리는 이미 떠내려갔고 그 옆에 이제 펜션이 지금 한 대여섯 동 있는데 한 동이 이제 무너지고 이랬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무너져 내린 집안 위에 공장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 흰남노가 최고 505mm 물폭탄을 쏟아붓자 포항의 하천들은 순식간에 범람했습니다. 포항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겼고 특히 남구 냉천에 물이 넘치면서 인근 오천읍 중심가는 큰 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차량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한 복판이 물이 많으니까 견인차가 진입이 안 돼요, 아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골목은 아예 포기 상태죠.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저는 지금 포항 상대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인도인지 분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 뒤 야산이 무너져 내리며 주차된 차량과 건물을 덮칩니다. 토사가 차량을 순식간에 뒤덮는 장면이 근처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아예 낭떠러지가 돼버린 언덕 위에 중학교 주차장과 부속 건물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추가 붕괴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량 이외에도 이 흙더미 속에는 직원과 주민들의 차량 8대가 더 파묻혀 있습니다. 유례없는 물난리에 해병대 1사단이 상륙 돌격 장갑차와 고무보트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장갑차가 물살을 가르며 도시를 질주하다가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들을 장갑차 위로 끌어올립니다. 굴삭기 바구니에 사람을 태워 구조 작업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수해로 포항에서만 주택 8,000호와 상가 3,000호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재민도 2,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도로 곳곳이 끊기거나 통제돼 정확한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포항시 오천읍에서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6시간 만에 500mm 가까운 물폭탄이 이곳에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일어났던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포항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 지상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모두 물에 잠겼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옮기라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간 주민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라 그러더라고. 그래가 들어갔죠. 그래까지 오더라고요. 그래 난 나오고 그 앞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아파트 바로 옆 하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지하주차장으로 밀어닥친 물에 주민들이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현장입니다. 1층 주차장 물은 대부분 이제 빠졌지만 지금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는 진흙들이 당시 상황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란다 5층에서 봤어요. 바로 한 5분, 10분, 늦어 15분 안에 완전히 잠수가 됐어요. 나오시는 건 못 보셨나요? 못 봤죠. 오천읍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오늘 오전 지하주차장에 차를 옮기려 간 6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걸어서 대피소로 이동하던 75살 여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실종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천읍에서는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6시간 만에 463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한 개도 성한 게 없다, 지금. 무슨 태풍이 이런 태풍이 있노네. 대한민국에 처음 봤네. 포항시는 이번 태풍 흰남노로 오천읍에서만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었던 경주에서는 저수지물이 넘치면서 붕괴 경고가 나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토사와 흙탕물이 주택을 덮치면서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용 저수지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저수지의 물이 뚜기로 넘쳐오르면서 바깥쪽 경사면도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모뚝 전체가 여기 입구부터 시작해가 저 끝날 때까지가 다 물이 다 넘었어요. 완전히 뭐 엄청나게 넘어왔죠. 아이고 뭐 상상도 못했지. 저게 넘다고 상상도 못했지. 지은 지 47년 된 저수지가 3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저수지 하류에 사는 주민 80여 명은 인근 복지회관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조금만 더 왔으면 우리 집도 뭐 고립될 뻔했어요. 산에서 물 내려오고 몸 밑에 있는 데서 물 내려오고 막. 그 날이 밝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조금 덜하지. 만약에 밤에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뭐 대체할 방법도 없고. 동방동에선 하천 제방 200여 미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주택이 고립되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뚝방이 터져가지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저 중간에 집 하나도 있는데 그 집도 못 들어가고 저희도 침수가 된 저 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진현동의 한 주택에선 산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토사와 빗물이 들이쳐 87살 주민이 숨졌습니다. KTX 신경주역 인근 주차장에서도 많은 양의 빗물이 차면서 주차된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경주에선 이번 태풍으로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과 저수지 세 곳의 제방이 무너져 1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1,700여 가구 3,5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제철소 공장 내부가 침수되면서 야적해놓은 제품과 공장 시설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정전으로 부생가스가 배출돼 시민들이 크게 놀라는 사고가 발생했고 열연 공장에서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전국 동원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포항제철소 열연 2공장에서 침수에 따른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메인 전기실과 수전 전기실, 대형 변압기 등 4개 시설물이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동원령 1호를 발령했고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지금 불도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인 부생가스가 외부로 다량 배출돼 시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부생가스 회수 장치가 정전으로 멈춰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례없는 폭우에 포항제철소 내부 공장과 도로 시설물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이런 적 있으세요? 옛날에 했다는데 저는 여기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와 상당히 물 많이 차 있네요. 공장 지붕에 대피해 있던 제철소 직원 등 29명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출하를 앞둔 철강 제품과 공장 시설물도 침수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겪으면서 정상화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경북 지역 피해와 조치 상황을 설명했고 피해가 집중된 동해안 지역 시장 군수들과 통화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주문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동해 전해상에 여전히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이 지나자마자 강한 볕이 내리쬐습니다. 오늘 새벽 포항에는 시간당 11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경북 동해안 전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풍랑에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공기도 쾌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자 열차 운행도 차츰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중지되거나 조정됐던 열차 운행을 차례로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돼 사전에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고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어제 저녁부터 경부선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운행하고 경북, 대구, 동해 남부선은 전 구간 운행을 중지하는 등 태풍에 따라 열차 운행을 조정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음압병실 471개를 만듭니다. 경상북도는 권역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10곳에 6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음압병실 471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이후 사망자의 95%가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된 65세 이상인 만큼 한 계층 전체에 음압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